단편 소설 양과 늑대의 평화조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조약. 절벽을 끼고 흐르는 강 한가운데 양 무리는 하얀 물결처럼 넘실거렸다. 몇 해 전만 해도 그곳은 사냥꾼보다 늑대의 피비린내가 더 짙었다. 늑대와 양은 세대가 바뀌어도 화해하지 못했다. 양은 숫자를 믿고 밀물처럼 모여들었고 늑대는 어둠을 믿고 썰물처럼 스며들었다. 둘은 서로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했다. 증오의 대상이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에도 피로도가 있었다. 끝 모를 보복 속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들의 울음이 천장을 뚫었다. 그때 늑대들의 수장 바람발이 뜻밖의 제안을 내밀었다. 우리 새끼를 교환하자. 너희 품에서 자란 늑대 새끼가 양을, 우리 굴에서 자란 어린 양이 늑대를 이해하게 만든다면 피의 고리는 끊어진다. 양들의 지도자 힝위는 망설였다. 새 아들을 잃은 상처가 아직도 꿈결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쟁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또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앞발을 내밀며 말했다. 첫 보름달이 뜨는 내년 오늘까지 피 한 방울 흘려서는 안 된다. 그날이 지나 평화가 유지되면 우리는 서로의 땅에 울타리를 허물고 영원한 맹세를 하겠다. 바람발은 서늘한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다. 좋다. 다른 거짓을 기억하지 않는다. 교환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털도 채 마르지 않은 늑대 새끼 다섯이 양의 우리에 갓젖된 양 새끼 다섯이 늑대의 굴에 들었다. 첫날 밤 우리 안에는 긴장 어린 침묵이 맴돌았다. 양들은 으르렁대는 늑대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했고 늑대 암컷들은 희미하게 전내가 배인 어린 양을 혀로 핥아야 했다. 그것은 종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본성의 첫 시험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늑대 새끼 루크는 초원의 갓난풀을 놀랍도록 잘 씹었고 양새끼 벨라는 어둠 속에서도 이글거리는 눈빛을 잃지 않았다. 낮에는 양과 늑대의 새끼들이 함께 들판에서 뛰놀았다. 흑백의 털이 뒤섞이며 꽃가루를 털어냈고 이빨과 잔등이 밀쳐져도 울음 대신 웃음이 터졌다. 양들과 늑대들은 갈등과 환호를 동시에 맛봤다. 심지어 양 젖을 먹은 늑대는 순해질 것이고 늑대 품에서 자란 양은 두려움 없이 강인해질 것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생겨났다. 수많은 회담이 이어졌고 들판에 공동 우물까지 팠다. 협정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가을이 다가오며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또렷해졌다. 조약 만료일 첫 보름달의 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묘한 전조가 들판을 감쌌다. 양들의 무리에서는 풀이 아닌 어딘지 모르게 날것의 냄새가 스물거렸다. 늑대 굴에서는 알 수 없는 포효가 계단처럼 깊어졌다. 늑대 새끼 루크는 새벽마다 흰길이 꽃밭을 달리다가 멈춰섰다. 귀에 익은 풀벌레 소리를 넘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들판 너머 속 더 깊은 산 아래서 들려오는 그 울음은 구속할 수 없는 DNA의 호출이었다. 양굴의 벨라는 어느 날부터 돌무더기를 발꿈치로 차기 시작했다. 밝은 햇살 속에서도 눈알은 어두운 곳을 찾았다. 그 작은 혓바닥은 풀보다 짠내를 탐닉했고 고요를 찌는 소리에 심장이 요동쳤다. 드디어 약속의 밤이 왔다. 보름달은 궤도 한가운데 완벽한 둥그름을 뽐냈고 달빛은 무리가 만든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양들은 풍요를 기원하는 풀다발을 모아 초원에 놓았고 늑대들은 누런 허브를 태워 하늘에 연기를 올렸다. 그러나 축제는 울음 한 줄기에 무너졌다. 멀리 산등성이에서 울린 바람발의 장대한 포효. 처음엔 누구도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늑대 새끼들은 즉시 본능을 알아챘다. 그 울음은 사냥 개시를 알리는 피의 사이렌이었다. 우리 안에 늑대들은 몸을 떨더니 동시에 양들의 틈으로 몸을 박았다. 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공을 넓혔다. 눈앞에서 동생이었던 존재가 송곳이빨을 드러내고 목줄기를 물어뜯었다. 비명이 튀었지만 달빛은 더 밝아졌다. 풀밭은 순식간에 피에 젖었고 비린내는 바람을 통해 늑대 굴로 흘러갔다. 늑대 굴에서도 같은 순간 양 새끼들이 도망쳤다. 젊은 늑대 군단은 달빛 아래 윤곽을 드러냈다. 어린 양들에게 한때 베개였던 늑대 모친의 앞발은 그날 밤 이빨과 발톱으로 변했다. 비명은 굴 입구에서 끊겼고 암흑의 통로에는 붉은 웅덩이만 남았다. 동력이 파랗게 물들 무렵 들판에는 더는 살아 움직이는 양이 없었다. 늑대들의 백가죽은 부풀어 있었고 피는 이슬처럼 털끝에 맺혀 반짝였다. 우리 기둥이 쓰러진 자리, 힝위는 마지막 남은 숨으로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우리는 믿고 싶었다. 바람발은 피 묻은 턱을 닦으며 느릿이 말했다. 늑대에게 양의 젖은 달콤했다. 하지만 달콤함이 본능을 지우진 않는다. 싸움은 재개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더 싸울 양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판은 며칠간 비린 안개를 뿌리고 서늘한 바람이 먼지를 털어냈다. 세월이 흘렀다. 초원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무성해졌다. 폐허가 된 우리 기둥과 붕괴한 굴은 이끼에 묻혔고 아이들은 전설처럼 이곳을 찾았다. 어느 날 젊은 목동 하나가 쓰러진 울타리 옆에서 뼈를 줍다가 문득 물었다. 왜 그들은 서로를 믿은 거죠? 곁에서 양치기를 돕던 노인은 무릎을 굽히고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먼 옛날의 불빛이 잠깐 흔들렸다. 믿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전쟁을 막으려면 서로의 진짜 얼굴을 인정하고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동은 고개를 갸웃했다. 경계와 평화가 함께 올 수 있나요? 노인은 바스러지는 뼈조각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참된 평화란 호수 같은 고요가 아니란다. 거센 강을 막아줄 돛과 홍수를 대비한 배수로가 있어야 가능한 고요다. 그걸 잊은 양들은 달빛 아래서 꿈을 꾸다.
꿈속에서 사라졌다. 작가 후기, 역사는 종종 평화를 희망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내놓는다. 그러나 평화가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상대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양의 저어지만으로 늑대를 길들이려는 낭만은 아름답지만 종종 가장 잔혹한 비극의 씨앗이 된다. 지금 우리의 세계에도 늑대와 양의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다시 쓰인다. 기업과 소비자, 국가와 국가, 개인과 조직, 모든 관계에는 서로 다른 본성이 웅크리고 있다. 눈부신 달빛 아래 서로의 알맹이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울음은 언제든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 하얀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자문해보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진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대비하고 있는가? 평화를 원한다면 피를 흘릴 각오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보름달 협정이 남긴 피로 쓴 경고다. 삶의 지혜, 호랑이, 늑대와 여우를 구별하고 양과 토끼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 앞에 서게 되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행동이나 전략에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대응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호랑이, 늑대, 여우를 구별하고 양과 토끼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각기 다른 성격과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처세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호랑이 같은 사람은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맞서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여우 같은 사람들은 교묘하게 당신을 속이거나 조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이익을 계산하며 행동합니다. 양이나 토끼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해를 끼치려 하지 않지만 그들의 순진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성향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을 잘못 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속으면 평생 이를 갈며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할 줄 압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적을 만들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오랫동안 그 상처를 간직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모욕을 주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작은 배려와 친절에도 크게 감사하며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태도와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3. 상대를 아는 능력은 곧 권력이다. 상대를 아는 능력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장님이 되어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를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사람의 화를 돋우거나 시도 안 먹히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욕을 주면서도 자신은 아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상대의 본성, 욕구, 약점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명확해지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4. 상대를 파악할 때 본능에 위존하지 말라. 사람을 파악할 때 절대 본능에만 위존해서는 안 됩니다. 본능은 때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도 큽니다. 사자와 이리, 여우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상대의 과거 행동, 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에게 큰 득이 될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편견 없이 상대를 분석해야 합니다. 때로는 겉모습에 속기 쉬운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본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실제로는 겁쟁이일 수 있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큰 능력이나 권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말이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겉모습에 속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 겉모습을 꾸미기도 합니다. 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허세를 부리며 강해 보이려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불안하고 겁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말만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과장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강해 보이고 싶어서 허세를 부리거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겉모습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6. 처세와 자기개발. 사람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경험과 꾸준한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처세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쌓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개발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능력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당신은 보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